얘가 일광면보다 1라디어 더 짧은 거리를 0.5c로 가는 거라 이 거리가 1광년일 때 2년이니까 얘는 2년보다 더 짧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보는 시간이냐는 속도분의 누가 보는 거리. 그게 잘 들어가야 돼. 짝이 잘 맞아야 돼. 여기까지 해봐요. 자, 또 G19번에 기억. G19번에 기억. 그래, 이거 되게 많이 배웠어. 자, 지금 지구 그리고 관찰자 B 그리고 여기 행성. 자, 둘 사이의 고유거리가 얼마냐면 7광년인 거야. 그런데 관찰자 A가 0.7cm의 속도로 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관찰자 B가 관찰자 A가 B로부터 자꾸 어떻게 되고 있냐면 멀어지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B는 자꾸 A한테 B 신호를 보내.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얼마마다? 1년마다. 사실 이거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B가 지금 보내는 시간은 매번 한 지점에서 보내는 시간이라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은 고유 시간이야. 한 지점에서 계속 측정하는 거랑 똑같지? 근데 그걸 저 A가 받는 거는 A가 봤을 땐 얘네 걔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유 시간에 로렌츠 인자를 곱한 만큼이라고 쉽게 생각해도 돼. 그러면 저 A가 봤을 때는 시간 간격이 1년보다 더 어떻다? 더 짧다라고 보겠지. 아니 더 길다라고 보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는데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볼까? 자 B가 봤을 때 A가 지금 바로 위에 있었어. 이때 빛을 보내. 그러면 빛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릴 시간이 있죠? 근데 1년이 지났어. B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A가 여기 없어. 여기까지 왔어. 1년 후에 빛을 보냈어. 그럼 잘 봐. 이미 여기서 보낸 시간 1년은 시간 간격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자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이미 또 차이가 있어. 멀어졌잖아. 그러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어때졌기 때문에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보다 더 간격이 어때지는 거야? 커지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은 1년보다 길다라고 해줘야 돼. 자, 또 진도 먼저 나갈까? 오늘은 반도체까지 다 나가볼까요? 그러면 오늘 반도체까지 좀 나가고 싶어서 진도 먼저 나가고 질문 못하고 있으면 다시 해.
아니 의존 그렇게 말이 없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이제 7단원 전기력과 원자. 자, 사실 7단원이 내용이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맨 앞에 내가 너무 허전해서 대전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얘가 지금 다 현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넘어갈게. 자, 플롱의 법칙은 나와. 어때? 자, 이 플롱의 법칙은 만약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중성이 아니라 Q1, Q2를 갖고 있는 대전체야. 그럼 대전체와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이 발생하겠지. 자, 이때 뭐 얘네가 같은 종류여서 밀든 반대 종류여서 당기든 간에 뭐 밀던 당기던 A가 B를 밀면 B가 A를 밀고 혹은 A가 B를 당기면 B가 A를 당기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라 얘가 받는 힘이나 얘가 받는 힘이나 크긴 이래. 그런데 그때 그 힘의 크기가 얘네 둘의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 n은 제곱에 반비례해. 그러니까 생김새가 만류력하고 거의 유사하지? 자, 이때의 상수는 K라고 해서 쿨롱 상수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 식을 얻어낸 사람이 바로 과학자 쿨롱이거든. 이 K는 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매질이 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주로 9 곱하기 10의 부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기준이야.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 자, 힘이니까 단위는 뭐? 뉴턴. 자, 이때 이걸 얻어낸 그 방식은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비틀림 저울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그 비틀림 저울은 건 약간 측면에서 본 그림이고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원통이 있고 원통에다가 줄자를 쭉 붙여놓은 거야. 그럼 이렇게 눕은 간격이 있겠지. 자, 거기에 부도체 막대 위에, 막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받침대 위에다가 금속 굴을 여기다가 하나 두는 거야. 걔를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금속구와 금속구가 이렇게 아주 얇은 금속 막대로 연결되어 있는 BC가 있어. 근데 이건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잖아. 자, BC의 중심에 실을 연결해서 천장에 지금 매달아 놓은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A하고 B하고 만약에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띈다. 그러면 A가 B를, B가 A를 밀겠지. 근데 이제 A는 이렇게 얹어져 있으니까 마찰력에 의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B는 이렇게 위에 실로 매달려 있으니까 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정지할 때까지의 이 회전한 각도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A와 B 사이에 힘이 크면 각도가 어떻다? 크다라고 봤고 그때 그 각도가 A와 B가 갖고 있는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했고 A와 B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했던 거야. 특히 여기서 줄자를 붙여놓은 이유는 거리를 막 그때그때 재지 않고 그 거리에 맞춰서 이 금속구들을 둬서 거리와 힘과의 관계를 좀 편안하게 측정하려고 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 식은 꼭 알아둬야 돼. 은근히 여기 전기력 문제 되게 많이 틀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73, 74페이지의 전기장도 지난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 빠졌고 혹시 몰라서 내가 넣어놨었긴 한데 작년에 한 해 보니까 이거 하는 학교가 없어.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전자 원자핵을 발견. 화학이랑 되게 많이 겹치는데 원자 내부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자, 돌턴이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있는데 걔를 원자야 라고 했을 때 그러나 그 원자 내부의 구조까지는 뭐 그때는 당연히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근데 이제 내부의 구조를 알게 하는 첫 번째 실험이 바로 톰슨이라는 과학자의 음극선 실험이었어. 자, 어떤 식이냐면 여기 금속판이 있고 여기도 금속판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다가 아주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이 금속판에다가 전지의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을 연결해놓고 얘네를 어떤 진공의 광안 안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체를 넣기도 해. 그랬더니 여기에서 어떤 입자가 빛을 내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 자, 그런데 이게 이 톰슨이 생각했을 때는 얘네가 갖고 있는 이런 금속의 종류라던가 아니면 여기 내부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속의 종류도 바꿔보고 기체도 바꿔봤는데도 항상 걔가 튀어나와.
근데 걔가 전극의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다 보니까 그럼 그 입자선을 뭐라고 하자, 음극선이라고 하자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걔가 모든 기체에도 있고 모든 금속에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원자에 있는 입자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전자인 거지. 자, 이때 이 전자선, 음극선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특징. 자, 얘가 어느 정도 질량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회전 원통에 약간 기울어진 날개를 부착시켜 놨거든? 얘가 가다가 이 날개들하고 부딪히면 날개를 회전시켜.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원통의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얘도 운동량을 갖고 있다. 즉,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방금 얘기했던 대로 기체를 바꿔도, 진공이어도, 금속의 종류를 바꿔도 항상 튀어나오는 것을 보니 모든 원자 속에 있다. 즉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더 작은 입자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또 다른 극판들을 둬서 얘를 지금 플러스 극,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극하고 연결하면 얘가 똑바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위로 휘었지. 그럼 마이너스가 밀고 플러스가 잡아당겼다는 거니까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톰슨이 원자의 모형을 약간 수정하게 되지. 자, 원자 전체적으로는 전기를 안 띠는 중성의 상태잖아.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전체적으로는 중성이고, 그렇다면 플러스를 띠는 부분도 있을 텐데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발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플러스는 골고루 바다처럼 플러스의 바다에 마이너스 입자가 이렇게 골고루 박혀있다. 얘를 우리가 푸딩 모형이라고 하죠. 자, 그랬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러더퍼드가 또 되게 의미 있는 실험을 하게 돼. 원자핵을 발견하게 돼. 자, 뭘 이용하냐면 금을 얇게 펴서 금박을 만들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는 거야. 근데 사실 이때 당시 알파 입자가 누군지 몰랐거든? 근데 얘가 나중에 알고 보니 헬륨 원자핵이었어. 그러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붙은 헬륨 원자핵. 그래서 2, 4, 헬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이건 어떻게 얻어내느냐? 자, 원자핵이 원자번호 84번을 넘어가면 원래부터 불안정하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핵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불안한 핵을 갖고 있는 원자도 역시 불안한 거지. 자, 그래서 폴로늄 같은 원자 얘를 두면은 여기서 그냥 알아서 이 알파 입자가 막 튀어나와. 자, 그래서 걔를 이렇게 계속 입사를 시켰더니 우리가 볼 때야 금박은 완전 빽빽하게 빼곡히 채워져 있지만 사실 얘네 사이즈에서 봤을 때는 얘가 엄청 텅텅 비어있던 거야. 거의 대부분 똑바로 투과를 했어. 그럼 이 금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금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 원자 내부가 사실 얘네 사이즈에서 보면 거의 텅텅 비었구나. 그래서 똑바로 진행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첫 번째로 원자의 내부는 대부분 비어있다. 그런데 되게 적은 확률로 어쩌다가 얘네가 엄청 크게 운동량의 변화를 겪으면서 튕겨져 나와. 얘는 알파 입자, 헬륨 원자핵이라서 플러스 전기를 띠는데 얘를 튕겨내보낼 정도다? 그럼 원자에 저 플러스를 미는,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얘처럼 바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뭉쳐있구나. 자, 그래서 얘를 밀었구나. 그런데 사실 이 알파 입자는 꽤 질량이 되게 큰 입자예요. 뭐 원자핵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성자에 비해서 질량 거의 4배 정도 되잖아요. 되게 무거운 애라고. 근데 얘를 거의 반대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얘한테 그렇게 큰 가속도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원자핵을 이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게 원자에서 큰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 더 넘어서 중심부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원자 대부분의 질량 차지하고 있으면서 원자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태양계의 모형에서 좀 착안을 아이디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접선 방향으로 속도가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 때문에 방향이 꺾여가지고 얘가 무슨 운동? 원운동 하잖아. 이때 태양계 전체로 보면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질량 다 더해도
태양의 질량의 1%도 안 돼. 자, 그 정도로 대부분의 질량은 이렇게 중심부에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어떤 구조가 있는데 걔가 중심에 태양처럼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해야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다. 자, 그런데 톰슨이 알아낸 이 음극선, 전자선이 얘처럼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속도를 갖고 있지만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는 이 만륜력과 같은 전기력이 얘의 방향을 꺾어서 무슨 운동하게 하는 것이다. 원운동하게 하는 것이다. 얘랑 얘는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렇게 태양계를 닮은 원자 모형을 설명했고 사실 거의 원자 모형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러더퍼드 모형의 큰 문제점이 전자계학이 발달하면서 나타나게 된 거야. 그래서 원자 모형이 한 번 더 수정했어야 했어. 그게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야. 자, 러더퍼드 모형에 문제점이 있었어. 첫 번째는 원자의 안정성 문제야. 아까 같은 모형이 태양계에서는 가능했어. 왜냐면 지구는 중성이거든. 그런데 원자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밝혀졌지. 왜냐면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속도 크기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방향은 계속 변하는 거라서 속도의 방향은 계속 변하고 있고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거라서 얘는 지금 가속 운동 중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전기를 띠는 애들이 가속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전자기파, 빛을 발생시켜. 근데 이것도 에너지잖아. 이게 공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의 질량이 살짝 줄어들면서 전자기파가 발생돼. 그럼 생각해봐. 정말 이 전자가 돌면서 질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빛을 발생시킨다? 전자가 줄어들면 원자핵으로부터 같은 힘을 받더라도 가속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방향 꺾이는 정도가 더 커져야지. 그래서 원운동을 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이 꺾여서 나선 운동에서 원자핵과 충돌하게 돼. 그럼 원자는 소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러더퍼드 모형대로 하면 원자는 소멸되어야 돼. 근데 실제로 원자 상당히 안정적이잖아. 원자가 저렇게 소멸되면 물질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존재하겠어? 실제로는 안정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실제로 안정적일 수 있지? 이거 설명했어야 했고 그 다음엔 두 번째로 만약에 전자가 진짜 이렇게 된다 치자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모든 높이를 촘촘히 거쳐오면서 나선 운동을 하는 거야. 이 전자가 전자기파, 빛을 발생시킬 때에는 전자가 이렇게 촘촘히 점점 낮아지면서 얘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값도 점점 낮아지니까 그 차이만큼이 빛으로 발생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 차이만큼이 빛으로 어떻게 발생해야 돼? 굉장히 촘촘한 높이자니까 아주 연속적으로 무수한 빛이 발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전자기파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해. 근데 실제로 한 종류의 원자 혹은 한 종류의 원자를 보려면 기체. 왜냐면 고체는 워낙 원자가 다닥다닥 동일하게 붙어 있으니까 기체를 가지고 방정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전자기파 발생시키잖아? 실제로는 연속 스펙트럼이 발생하지 않아. 선 스펙트럼이 발생하지.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했었어야 했어. 자, 그러면 스펙트럼에 대해서 우리 좀 볼까? 자, 스펙트럼이 뭐 별거야. 빛의 띠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프리즘이 있는데 햇빛을 보냈다. 한 줄기인 줄 알았더니 햇빛이
공기에서 프리즘으로 들어가면서 나뉘어졌던 거지. 자, 가장 덜 꺾이는 빨강색부터 가장 많이 꺾이는 보라색까지 빨주노초 파남보로 아주 빈틈없이 나뉘어져. 그래서 얘가 다시 공기중으로 나오면서 또 꺾이면서 빨주노초 파남보이. 자, 여기서 빛의 띠를 보면은 틈이 없이 연속적인 색의 띠로 나타나. 이걸 특히 빛의 띠 중에서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때 한 종류의 빛의, 그러니까 색의 빛을 우리가 단색광이라고 하는데 얘가 무수히 많은, 즉 이 햇빛 안에는 무수히 많은 단색광이 합쳐져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연속 스펙트럼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햇빛과 같은 별, 은하, 그리고 고온의 고체, 아니면 우리가 광원으로 사용하는 것들, 형광등이라든지 백열등 이런 애들 연속 스펙트럼 발생.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전압을 줄 수 있는 방정관 안에다가 기체를 한 종류만 집어넣어. 그러면 빛 발생하는데 그때는 선 스펙트럼 발생해. 어떤 식이냐면 얘와 같이 나타나는 빛의 띠가 이렇게 뜨문뜨문 빨간색, 그 다음에 뭐 없다가 초록색, 뭐 없다가 파란색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선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걔를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이 경우는 얘처럼 무수히 많은 단색광이 모두 합쳐져서 나오는 건 아닌 상황인 거지. 자, 이 선 스펙트럼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온의 기체. 근데 얘네는 모두 빛이 발생한 거라서 방출 스펙트럼이야. 근데 흡수 스펙트럼도 있어. 근데 걔는 형태로 보면은 선 스펙트럼이야. 이런 식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별이 있어. 근데 이 별은 파란도 별이잖아.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빨간색까지 파장이 긴 빛도 있고, 초록색까지 파장이 한 중간 정도 되는 애도 있고, 파란색까지 막 파장이 이렇게 짧은 애도 있겠지. 얘네가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아무것도 안 거치고 오진 않겠지. 얘네도 질량을 얼마나 크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난 대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대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성분에 따라서 나오는 이 무수한 파장의 빛들 중에 얘가 좋아하는 빛들이 있어. 예를 들어 중간 녹색 파장을 좋아한다. 그럼 걔는 이 대기가 흡수를 해버리네. 얘네는 안 좋아요. 그럼 얘는 그냥 투가. 얘도 그냥 투가. 해서 어디에 들어오냐면 우리 지구에 들어오는 거지. 그럼 우리 지구에서 이 빛의 띠를 보잖아. 일단은 별에서 나온 거라 대체적으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야. 그런데 여기 녹색이 들어야 할 부분에, 그러니까 빨간색부터 이 파란색, 보라색까지 거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인데 녹색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아무것도 안 와. 그래서 거기 아무